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진행의 최슬기입니다. 다이어트 하겠다고 닭가슴살만 계속 먹다 보면 오히려 빨리 지쳐서 다이어트에 실패하곤 하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뭐 하나에 집중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시장도 다양하게 보셔야 되고 종목들 이슈 다 하나씩 체크를 해보셔야 될 텐데요. 이런 걸 나 혼자 어떻게 다 해? 라고 걱정하셨나요? 괜찮습니다.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시장에 슬기롭게 대처하는 방법은 물론 수익에 대한 해답까지 모두 다 준비해 놨으니까요. 그냥 방송 함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주식비기 힌트부터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힌트. 빅테크 규제 쇼크에도 성장성은 여전. 이게 첫 번째 힌트입니다. 두 번째 힌트 바로 드릴게요. 커머스로 힘주고 핀테크와 콘텐츠로 성장. 자, 이렇게 두 가지 힌트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힌트만 듣고도 이것 좀 감을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종목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정확한 매수 자리를 아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 저희가 다 알려드릴 겁니다.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모두 다 공개해 드릴 텐데요. 자,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아셔야 되겠죠. 지금 노란톡 켜시고요. 검색창에서 주식비기 네 글자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에 스마트폰 카메라 스캔하시면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나 이런 방법 좀 어려운데 하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습니다. 지금 나가고 있는 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국 어디에 계시든 유튜브로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채널 들어오시면 저희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노란톡에 꼭 들어오셔야 오늘의 주식비기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과 좀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오늘도 정말 알찬 내용들 꽉꽉 담아왔습니다. 빨리 좀 달려봐야 될 것 같은데 달리기 전에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참여 방법 한 번 더 화면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잠시 후 사부님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네, 김백사부의 주식비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백종국 사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부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사부님 어제는 어디 가셨던 거예요? 약간 좀 일이 있어가지고 못 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네, 일단 저희가 함께 오늘 오전 시장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오늘 오전장은 그래도 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피로 지금 외국인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게 좀 특징적인 움직임인 것 같은데요. 사부님, 오늘 오전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수급적인 면으로 보자면 어제에 이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강한 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8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경계감이 좀 존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 코로나에 대한 확산 우려가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작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망세 또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우리나라 다음 주에는 추석이라는 긴 연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추석 이런 긴 연휴 기간 전주에는 사실 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던 게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매수에 좀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석 이후를 한번 살펴보자면 바로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달 가장 큰 이벤트라고 보실 것 같은데요. 그러한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는 만큼 사실 주가의 방향 예측하기엔 상당히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시장 대응, 그러니까 종목 대응에 대해서는 조금은 짧게 가져가시는 게 상당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전장도 그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 방향성 예측하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개별 이슈들이 굉장히 시장에 많은 영향들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장의 주도주가 없어진 지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개별 이슈들의 영향력,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거세지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이런 시장 상황에서 사부님, 요새 지금 현재 장에서 좀 주목하고 계신 이슈나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시장을 이끄는 섹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는 하지만 최근 시장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바로 2차 전지입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이번 주나 저번 주를 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섹터를 위주로 해서 짧게 가져가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의 방향이 어려울 때 어떠한 종목을 선택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종목, 시장 방향을 모른다면 실적이 잘 나오고 오히려 저평가된 주식을 가져가고 있다면 분명히 그런 불안감,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움직이든지 저평가된 주식은 올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해보신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사부님이 좀 더 개인적으로 집중하고 계신 이슈랑 섹터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저희 그 힌트 좀 주세요. 네, 제가 지금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업종은 바로 플랫폼과 관련된 업종입니다. 그와 관련돼서 최근에 급락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한번 준비를 좀 해왔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대한대출 플랫폼 재검토에 이어서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로 정의를 하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 우려가 상당히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 네이버와 카카오, 오늘도 사실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최근에 매우 급한 하락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플랫폼 업체들이 금융업에 대한 추가 진출이 상당히 어려워진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좀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시각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다 보니 이러한 부분 때문에 주가는 급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시각,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맞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 대한 규제가 나온 것은 맞기 때문에 이러한 단기적인 시각은 안 좋게 보는 것은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플랫폼 업체들 같은 경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금융업 진출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MC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존의 글쎄요. 플랫폼 업체들이 금융업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는 이유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냥 근데 지금의 이게 뭔가 정부에서 막 규제를 하려고 한다기보다는 워낙에 이제 소비자가 더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소비자 보호의 측면인 거지 이 산업을 막
꺾겠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트렌드는 살아있다.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요. 플랫폼 기업 자체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이러한 규제가 생겼을 때 그렇다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없냐라고 생각을 따져봤을 때 사실 금융업은 진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금융업 자체가 이익 창출 대상 중에 가장 매력 있는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사실 사업 초반에는 사업자, 그러니까는 회원 수를 모집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 힘을 굉장히 썼고요. 회원 수가 확보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이익이 되는 사업에 진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충분히 고객을 확보했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바로 금융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금융업 자체가 돈이 굉장히 많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금융업 산업의 진출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금융산업이 왜 가장 큰 돈이 되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C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뭐 일단 큰 돈이 오고 가니까 돈이 될 것 같기는 한데 왜 돈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돈이 오고 가기 때문에 가장 돈이 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플랫폼 기업들은 최근에 핀테크에 대한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금융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결제나 송금 같은 핀테크 비즈니스를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굉장히 금융에 대한 노하우가 충분히 누적되고 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결제와 송금을 하고 있는 고객들이 금융업 고객과 거의 일치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회원들이 당연히 금융업의 회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금융업, 핀테크 사업으로 누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충분히 굉장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했습니다. 네. MC님은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나서 은행업 중에서 시가총액이 몇 위 정도 하신 거 아시나요? 저를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단박에 금융 대장주가 됐잖아요. 그럼 뭐 은행업 안에서는 1위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은행 업종들 중에 카카오뱅크가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존 대형 은행들보다 카카오뱅크나 토스의 MAU, 그러니까 한 달 서비스 동안 순 이용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이 이런 카카오뱅크 상장하고 나서 가장 대장주로 등극한 것은 굉장히 큰 자신감을 좀 부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분명히 금융업 진출에 대한 자신감도 어느 정도 생긴 게 플랫폼 기업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규제가 생겼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조건 금융업에 대한 진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분명히 지금은 주가가 크게 빠져 있지만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분명히 지금 규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돈이 가장 크게 되는 산업이 바로 금융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사업으로는 플랫폼 기업들이 진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단기적인 접근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속도의 조절 문제지 분명히 진출은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금융업을 향한 플랫폼 기업들의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플랫폼 기업들 단기적으로 현재 규제를 좀 받았는데요. 어떠한 방식으로 진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하는 방식은 현재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금융업 인허가를 취득을 해서 직접 진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카카오와 토스,
카카오와 토스 같은 경우에 은행과 증권의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실제 금융업을 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금융업 인허가를 취득을 해서 금융 고객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영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성공을 하게 된다면 금융업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익을 이 플랫폼 회사가 가져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금융사업을 하기 때문에 금융업에 존재하고 있는 규제 그리고 금융회사 대주주로서의 리스크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도 딱 규제를 받으면서 현재 리스크가 좀 커졌다 이런 상황이 된 거네요. 진출하는 방식을 지금 설명하고 있긴 한데요.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업 진찰이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간다라고 했습니다. 네. 반대로 MC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실패를 했을 때 얻는 리스크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직접 진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만큼 하이 리턴이 다가온다. 하이 리스크가 있는 있다. 대신에 하이 리턴이 다가오는 방식이 바로 직접 진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식은 바로 간접 진출 방식입니다. 기존의 금융회사와 제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진출하는 방식인데요. 네이버가 미래에셋과 제휴를 해서 네이버 파이낸셜을 현재 운영하는 것을 예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금융사업 같은 경우에 진출한 경험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진출하는 것이 간접 진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금융회사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낮은 리스크를 좀 가져가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당연히 성공을 했을 때 이익을 쉐어한다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만큼 수익이 좀 나눠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불어 직접 진출과 좀 다른 점이 규제에 대한 리스크 이러한 부분에서 조금 회피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진출과 간접 진출에 대해서 어느 게 정답이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간접 진출이 조금 더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에 금융당국의 규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니네 이제 더 이상 간접 진출로 하지 말고 직접 진출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의 플랫폼 기업들은 당연히 직접 진출을 선택을 해서 금융업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사업은 가장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들이 이 사업을 진출을 안 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직접 진출로 해라라고 한다면 당연히 플랫폼 기업들은 직접 진출을 통해서 당연히 진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돼서 당연히 기간이 좀 더 길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금융업에 대해서 인허가 같은 걸 받아야 되기 때문인데요.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물론 단기적으로 기간이 좀 길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지만 금융사업에 대한 진출은 무조건 이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투자 심리 위축은 조금 과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플랫폼 기업들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속도의 문제지 방향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의 투자 심리 위축만 좀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는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최근에 공매도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의 주가 하락을 좀 부추기고 있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공매도라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분명히 단기적인 이슈로 그칠 리스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플랫폼 기업들 같은 경우 성장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장의 방향을 좀 예측하기 어렵다라고 했을 때 저평가된 주식을 제가 매수를 한번 해보고 접근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이 빠져서 오히려 저평가가 된 주식을 지금은 관심을 가지고 계좌에 넣어둔다면 분명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플랫폼 기업들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사부님이 지금 가장 주목하고 있는 이슈 저희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 갖고 계실 것 같은데 바로 이 이슈 안에
오늘의 주식 빅이 힌트가 솔직히 다 들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종목이 될지 이미 좀 파악하셨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이 정확한 매수 타점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종목명과 함께 매수 타점까지 저희가 방송이 끝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 통해서 공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노란톡 꼭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슈 저희가 먼저 좀 체크를 해봤고요. 이제 주식빅이 정말 하나씩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주식빅이 일장 힌트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일장 인터넷 포털 업체. 자, 오늘의 주식빅이 일단 종목은 오늘은 왠지 좀 쉬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또 이 종목들이 이 큰 양대산맥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둘 중에 어떤 게 될지 저희가 이제 하나씩 보면서 가지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님 일장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종목은 인터넷 포털 업체입니다. 사실 MC님이 가지치기를 한번 진행해 보자고 했는데 여기서 벌써 쳐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인터넷 포털 기업, 그러니까 인터넷 포털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가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업체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포털 사이트, 이 포털 사이트가 뭔지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MC님은 포털 사이트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좀 알고 계신가요? 포털. 네, 문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하게 되는 그 제일 정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포털 사이트를 좀 더 쉽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인터넷을 접속을 할 때 꼭 거쳐야 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이트로 현재 이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1위의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입니다. 사실 이것만을 통해서 이 업체의 명은, 종목명은 네. 분명히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매수 타점이 좀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 종목명만 알아서 뭐 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뭐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도 어느 분들은 손실을 보는 분들도 그렇죠. 있고 분명히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꼭 매수 타점을 가져가야 되는데요. 일단 기업 소개로 다시 한번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정말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사업까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는 굉장히 많은 자회사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MC님은 이 회사가 어느 정도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도 지금 막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한데 한 10개 정도? 네. 네, 맞습니다. 뭐 그 정도 생각해도 굉장히 많은 자회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자회사는 이 회사가 133개나 100개가 넘어요? 네, 맞습니다. 오. 133개나 현재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자회사들이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굉장히 다양한 사업으로 현재 진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이 정말 무한정하게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를 통해서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모든 기반이 되는 건 바로 포털 사이트입니다. 이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모든 사업을 사실은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사업 구성이 워낙에 많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크게 4가지 정도의 사업을 구분을 해서 한번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수익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면 바로 서치 플랫폼입니다. 흔히 포털 사이트에 뭐 맛집 같은 걸 검색을 하죠. 네, 맞습니다. 맛집을 검색하면 여러 가지 맛집이 나오는데 사실 초창기만 하더라도 실질적인 맛집이 좀 나왔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어떤가요? 혹시 치면은 이렇게 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맞습니다. 찾고 나면 이 게시글은 뭐 소정의 원고료를 받고 작성되었습니다 네, 하는 맞습니다. 것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파워링크라고 해서 바로 광고가 좀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한 부분은 광고를 어느 정도 지불하냐에 따라서 금액에 따라서 나오는 위치가 좀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수익을 얻어가고 있는 게 바로 서치 플랫폼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검색 광고가 제가 말씀을 드린 맛집 같은 걸 검색했을 때 나오는 광고고요. 거기에 더해서 포털 사이트 옆에 디스플레이 광고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상당히 금액이 큰 광고 부분인데요. 굉장히 좋은 수익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사실 이러한 광고 플랫폼은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서치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수익이 계속해서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더해서 업체들 간에 만약에 경쟁이 생기게 된다면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수익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좀 확산이 되고 있지만 언젠가는 코로나는 줄어들고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위드 코로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면 경기는 언젠간 정상화가 될 것이고 경기가 빠르게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올라오는 것은 바로 광고 사업입니다. 그렇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도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지만 추후에도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미 성장을 좀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시간들도 많다 보니 이러한 서치 플랫폼을 통한 광고 수익이 1분기에도 굉장히 좋았지만 2분기에도 매우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분기에 어느 정도의 성장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치 플랫폼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로 21.8%의 성장을 가져갔습니다.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에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로 48%의 성장을 현재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충분히 광고에서 매우 좋은 수익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 하반기에는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하반기에 더 좋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특히 2분기부터는 PC에도 성과형 광고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과형 광고가 뭐죠? 네,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고 네. 제가 잠깐 기다렸는데요. 네. 성과형 광고라고 한다면 기존에는 모바일에만 좀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MC님이 그냥 뭐 옷을 사고 싶어서 여성 의류라고 만약에 검색을 하게 네. 된다면 디스플레이 광고 같은 경우 여성 의류 광고만 타겟팅이 돼서 계속 뜨는 걸 말합니다. 맞아요. 한번 검색하면 그거랑 비슷한 게 계속 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니면 네이버 스토어팜 네. 같은 경우에도 장바구니에 여러 제품을 담아두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광고가 뜨게 되는 건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한 부분 타겟팅에 대해서 광고가 진행이 되는 게 성과형 광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효율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는데요. 기존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분명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PC까지 2분기부터는 PC에도 분명히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광고 사업 그냥만 하더라도 하반기에 굉장히 기대가 큰데 이러한 부분 때문에 더 큰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클릭 하나가 모두 다 수익이 되는 게 바로 서치 플랫폼 광고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사업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커머스 사업인데요. 커머스 같은 경우에 상당히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요새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네, 다들 좀 맞습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커머스라고 한다면 그냥 인터넷에서 전자상거래로 인터넷으로 거래를 하는 네. 것을 커머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인터넷 쇼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자체 스토어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짧게 언급을 드리긴 네. 했는데요. 마음이 너무 넓으셔요. 다 퍼드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러한 공간을 만들어서 물건을 사고 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스토어팜을 통해서 광고,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팔 때 네이버가 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MC님은? 글쎄요, 여기에 입점되어 있는 업체들이 팔게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그 부분인데요. 이 회사 자체가 물건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리스크를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물건이 사고 파는 시장만 좀 만들어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물건을 파는 업체들은 따로 있고요. 사는 고객들도 따로 있습니다. 그냥 그들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시장을 만들어준 게 바로 이커머스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커머스 사업, 이커머스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최근에 미국에 상장이 돼서 이슈가 됐었던. 힌트까지 또 이렇게 다 주시고 쿠팡이요. 네, 맞습니다. 사실 쿠팡 같은 경우에 미국에 상장을 하면서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졌고 주목을 하고 있는 업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 쿠팡보다 사실 이커머스를 통한 거래액이 훨씬 더 많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로 좀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쿠팡
쿠팡 같은 경우에 쿠팡의 거래액이 약 20조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져온 종목 같은 경우엔 이 이커머스 시장을 통해서 거래액이 21조 원으로 쿠팡보다 더 많은 거래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쿠팡 같은 경우에 이커머스 시장이 이커머스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 사실 사업이 대부분이 이커머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이커머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주력 사업 중에 하나일 뿐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4가지 사업 중에 2번째 사업을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 구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이커머스 금액 자체만 보더라도 쿠팡보다 더 높은 금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쿠팡 같은 경우에 시총을 한번 살펴보자면 현재 61조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가져온 시총 같은 경우에 67조 원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시총을 가지고 있다라면 오히려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쿠팡 같은 경우에 이커머스에 집중이 되어 있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분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시총은 상당히 저평가를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커머스 사업의 거래액이 53%나 증가를 했습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쿠팡의 성장 속도에 비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스토어 개수입니다. 스토어 개수라고 한다면 이 이커머스 시장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 사업자 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은 사업자, 그러니까 팔 물건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팔 물건이 많다라는 것은 충분히 더 성장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스토어의 개수가 무려 45만 개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매우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쿠팡과 비교를 해보자면 상당히 저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기대를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굉장히 좋은 친구들을 좀 사귀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쿠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커머스의 사실 절대 강자는 오늘 제가 가져온 업체였습니다. 사실 굉장히 큰 경쟁 업체가 생기다 보니 친구를 좀 불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몸집을 조금씩 키웠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커머스라고 한다면 그냥 시장만 제공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쿠팡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있습니다. 어떤 거라고 혹시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요, 쿠팡이 배송 측면에서 갑자기 시장에 관심을 한 번에 확 받았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쿠팡 같은 경우엔 쿠팡 친구라는 자체 배송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뭐 당일 배송도 가능할 정도로 상당히 좋은 배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업체도 당연히 그러한 부분을 좀 베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친구엔 친구로 대응해야죠. 네, 맞습니다. 사실 운송을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택배 업체인 CJ 대한통운을 통해서 운송을 할 수가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 사실 시장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팔 물건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쿠팡 같은 경우에 그러한 당일 배송이 가능했던 것은 그러한 업체들을 통해서 미리 물건을 사서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바로 신세계가 해줄 수 있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유통 업체의 강자인 신세계와 같이 연합을 하면서 이러한 쿠팡의 배송 시스템과 견줄 만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쿠팡이란 굉장히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를 하고는 있지만 충분한 성장성을 이 회사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커머스 사업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세 번째 사업으로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이슈랑 좀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바로 핀테크 부분입니다. 핀테크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 쉽게 금융 서비스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운영을 현재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현재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커머스 사업을 제가 두 번째로 설명을 드린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커머스의 거래 금액, 엄청나게 큰 금액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회사가 자체적인 결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엄청난 결제 금액을 이 회사가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처리를 한다면 안정적으로 수수료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당연히 이커머스 사업이 진출함에 따라 당연히 핀테크 사업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커머스에서 결제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안정성까지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서 금융사업 진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슈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분명히 직접 진출 방식을 통해서 속도의 조절은 있을 수는 있지만 분명히 금융사업 진출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핀테크 사업에서도 충분한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금융사업의 진출, 새로운 진출권은 논외로 치더라도 이 커머스 사업을 통해서 얻는 결제 수수료 같은 경우엔 충분히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으로도 핀테크 사업 부분에서의 성장성은 이미 끝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금융사업 부분에 최근에 규제가 생긴 건데요. 사실 이 부분 없어도 지금의 성장성은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더 큰 돈이 되기 때문에 진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금융 규제가 있다고 해도 이 종목은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도 설명해 주셨지만 그 자체 안에서 결제하는 그 페이 시스템이 훨씬 더 크잖아요. 네, 이쪽의 맞습니다. 핀테크에서는. 그거는 또 규제랑 지금 좀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모로 오늘 이 종목 괜찮은데요? 네,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MC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걸 빼더라도 현재 핀테크 사업, 결제 수수료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성장성을 가져가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2분기 실적으로 전년 대비로 핀테크 사업 부분만 41.2%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하반기에도 분명히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금융사업 진출하게 된다면 정말 큰 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세 번째 사업인 핀테크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지금까지 세 가지 사업만으로도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업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콘텐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콘텐츠 사업이 사실 성장 속도 면에서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슈로는 핀테크 사업, 금융 쪽을 가지고 왔지만 성장성을 보자면 이 콘텐츠 사업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업은 바로 웹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C님 혹시 웹툰 잘 보시나요? 아우, 요일별로 하나씩 제가 기다리는 웹툰이 있어가지고 그거 올라오는 재미가 제 소소한 재미기는 해요. 네, 맞습니다. 저도 웹툰을 즐겨보긴 하는데요. 시청자분들도 웹툰 보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회사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회사에 대한 웹툰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네.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웹툰을 보는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웹툰을 이용하고 있는 한 달 순 이용자가 7,200만 명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혹시 몇만 명인지 아시나요? 한 5천만? 그 정도 되지 않나요? 정확하게 수치로 한 5,182만 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치를.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웹툰을 보고 있는 인원이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보다 더 많다라는 건데 그러네요. 혹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신가요? 이게 뭐 중복이 되는 건가요? 순 이용자이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저 숫자가 나오는 거죠? 웹툰을 보는 게 사실 우리나라만 본다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 다른 나라도 현재 이 회사의 웹툰을 현재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미 지역에 이 회사의 웹툰을 상당히 보는 인구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세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 7,200만 명이나 되는 한 달 기준으로 순 이용자 수가 7,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 웹툰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를 통해서 충분한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의 한계는 좀 있었습니다. 사실 국내에선 압도적인 일이지만 글로벌로 따졌을 때 확장성을 가져가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부분을 바로 콘텐츠 사업에서 확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 웹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회사는 웹소설로까지 좀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와패드라는 업체를 인수를 했는데요. 와패드 같은 경우에 한 달 순 이용자가 무려 9,400만 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웹소설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는 조금 생소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해외, 그러니까 다른 글로벌로 봤을 때는 웹소설이 웹툰보다는 조금 더 확산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웹툰과 같이 진출하게 된다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매우 좋은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에 40%가 넘는 성장성을 보였습니다. 엄청난 속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2분기에는 1분기와 같은 성장성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2분기에는 정확하게 28.2%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와패드, 그러니까는 웹소설 부분까지 합쳐진 시너지 효과를 생각을 해본다면 3분기 그리고 4분기부터는 더 큰 성장 속도를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포인트는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콘텐츠 사업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매우 좋은 콘텐츠 사업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여주는 라이브 방송인데요. 혹시 어떤 건지 아십니까? 그 V 라이브 이런 거 요새 많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하. V 라이브를 통해서 연예인들의 일상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2개와 현재 손을 잡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업체를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빅히트와 YG입니다. 혹시 MC님은 이 연예인들 혹시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지금 여기서 싫어한다고 하면 저 욕먹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BTS만 보더라도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V 라이브라는 것을 통해서 연예인들의 일상을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콘텐츠 사업에서 글로벌적으로 확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 빅히트 같은 경우에 자체적인 플랫폼인 위버스라고 있습니다. 위버스라고 한다면 위버스를 통해서 BTS 상품을 거기서만 구매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러한 연예인들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위버스와의 합작, 그러니까 연계해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현재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콘텐츠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를 통해서 굉장히 큰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사실 이 업체는 성장성만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사업 모두에서 20% 그리고 40%가 넘는 성장성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고 있고 그러한 성장성을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데요. 최근에 금융당국의 규제로 인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보였죠. 하지만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금융 진출에 대한 속도의 문제지 그러한 부분을 현재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이러한 하락은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 대비로 저평가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꼭 주목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 포인트가 어찌나 많은지, 지금 빨리 재무제표도 봐야 되고 차트도 봐야 되고 시간이 없는데요. 자, 2장 재무제표 보는 힌트도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장 포인트는 성장. 자, 1장에서도 성장 포인트가 차고 넘쳐났는데 재무제표도 역시나 성장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부님, 2장 공개해 주시죠. 네, 실적을 바로 보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에 전년 대비로 30% 성장을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조금 더디다라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 4% 정도의 성장을 보였는데요.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6,900%나 증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일본 계열사에 대한 경영통합 관련 지분평가 이익 15조 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부분이 생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2분기에 어느 정도의 성장을 가져갔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2분기는 매출 1조 6,635억 원으로 30%, 매출 30% 정도 전년 대비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3,356억 원으로 약 8.9% 정도 성장을 보였습니다. 1분기 대비로 매출은 11%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1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1분기 대비로도 굉장히 좋은 성장세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면은 사실 성장성, 영업이익 부분에서의 성장성 좀 더디다라고 생각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업체 굉장히 큰 업체이기 때문에 이 정도
그러한 대형 기업이 8%나 되는 성장을 가져갔다는 건 사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성장성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앞서 말씀드린 사업 부분의 성장 그리고 신사업 부분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더 큰 성장성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산과 부채 자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너무 이상할 것 같은데요. 자산 같은 경우에 거의 2배가 되는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이 부분도 일본에 대한 자회사 때문, 그 메신저에 대한 부분 때문에 생겨나긴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그냥 안정성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금 흐름을 보자면 영업활동 현금으로 꾸준히 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투자활동, 재무활동 이 부분은 아까 말했던 일본 자회사 부분 때문에 사실 현금 흐름만으로 살펴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회성으로 들어간 비용이 15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기는 어렵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영업활동으로는 충분히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고 투자 역시 잘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까 자회사가 100개가 넘는 자회사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 현금성 자산까지 매우 좋게 쌓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15조 원이나 되는 금액이 현재 재무 비율에 들어갔기 때문에 부채 비율이 100%에서 무려 36%로 줄어들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유보율은 사실 말이 안 되죠. 14만 프로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러한 부분, 일회성 비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러한 부분을 빼고 판단을 해야 되지만 그러한 부분을 빼고 판단하더라도 재무적으로는 상당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에서도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좋은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 밸류에이션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매출액 전년 대비로 26.8%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19.8%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죠. 내년, 내후년을 보더라도 거의 20%, 30%가 넘는 성장세를 계속 이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더해 PER, 사실 올해 PER 4.3배밖에 되지 않습니다. 너무 말이 안 되는 PER인데요. 사실 이 부분도 15조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4.3배는 일시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약 PER 40배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 기업치고는 상당히 낮은 PER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주가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ROE 부분이나 PBR 부분을 생각을 해보더라도 굉장히 좋은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선 부담 없이 매수를 해도 되는 종목이고요. 충분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재무제표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 노란톡 오픈 채팅방 시끌시끌합니다. 지금 이 종목 뭔지는 알 것 같은데 너무 계속 더 내려갈 것 같은데 다들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차트를 봐야 되겠죠. 자, 3장 힌트 역시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위기가 기회. 자, 맞아요. 지금 다들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포인트,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것 같다라고 힌트가 나왔습니다. 자, 차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는 좀 짧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주봉상으로 봤을 때 이 회사는 박스권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이 되는 사업이 시작을 하면서 추세 상승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추세 상승, 추세선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최근에는 추세 하단에 좀 위치해 있습니다. 주봉상으로는 현재 박스권을 돌파해서 추세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 과정에서 추세 하단까지 내려와 있다는 것은 지금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 매수 타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지금의 추세, 장기간으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 꺾일 리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 실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현재 121선 라인에서 받는 구간을 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21선 라인이 만약에 깨지게 된다라도 241선의 지지 라인이 여전히 견고하게 지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시장에서 크게 빠지더라도 충분히 리스크는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현재의 박스권 형태, 하단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적으로 분명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일봉상으로 이 추세 라인 깨지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밸류에이션을 보더라도 지금의 추세 라인은 분명히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추세 라인 깨진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추세 하단 다시 복귀할 수 있는 만큼 상승 여력을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과매도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오히려 상승 탄력 충분히 가져갈 수 있고 수익도 크게 누릴 수 있는 구간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시장, 오늘 같은 시점이 저는 매우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꼭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도 어느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지 불안하시죠? 자, 그런 부분들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와 주세요. 자, 이렇게 총 3장에 걸쳐서 오늘의 주식 비기 살펴봤습니다. 정말 성장 포인트들이 많았는데요. 화면으로 요점 정리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식 빅이 정말 성장 포인트들이 많아서 정말 달려오다시피 했는데도 시간이 약간 쫓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사부님, 오늘의 주식 빅이 좀 요점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성장성을 무조건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털 사이트를 기반으로 해서 매우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의 금융 규제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성장성은 깨지지 않았고 수익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은 오히려 과매도 구간이고 오히려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점이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회는 왔습니다. 이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정말 제대로 웃으면서 이 시장 대응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 김백사부의 주식 비기 노란톡 오픈 채팅방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꼭 들어오셔서 기회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이외 유사한 상호명과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